김민석 후보가 결국 배신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레버리지, ETF 논란에는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책임을 돌리고 정책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는데요. 반명몰이만 지속하고 있는 김민석의 민낯, 지금 만나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좀 이어가 봅시다. 호남 얘기하기 전에 어제 KBS 토론회가 있었고 오늘 이제 경공에 어제 이제 정청래 후보가 경공 나왔고 오늘은 김민석 후보가 나왔는데 어제 KBS 토론 중에 혹시 인상 깊게 본 대목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떤 대목이 눈에 들어오던가요? 저는 일단 뭐 보면서 정청래 후보가 완승했다 이렇게 느꼈어요, 진짜. 이유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1차 토론회 끝나고 나서도 제가 했던 평을 그대로 유지를 하자면 그 김민석 후보는 의외로 정책을 모른다. 정청래 후보는 공부가 많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왜냐면 1차 토론회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본인이 계속해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얘기하면서 이거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마치 정청래 후보가 되면 이거 완전 흔들릴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완전 예상 질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원하는 거 다 얘기하라는 뜻으로 판을 깔아준 것 같은데 맞아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눈동자 흔들렸어. 네. 그리고 막 그 전에 내가 그 새만금에서 현대차 했을 때도 잘했고 이번에도 내가 잘할 수 있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뭘 잘할 수 있는지 말을 하라는데 말은 안 하고 30초를 겨우 메꿨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당과 네. 국회 가서 할 일이 뭐냐. 우리가 네. 호남의 메가 프로젝트 성공시키려면 뭘 해야 하냐고 물으니까 이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아니 이건 너무나 예상 질문인데 나 어떻게 깜짝 이렇게 놀랐어, 못하지? 진짜.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에 비해서 이제 정청래 후보는 본인이 공부한 것들 근데 솔직히 이거는 재미나이에 그 넣어보기만 해도 그냥 한 페이지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별법 만들어야 되고 산단 지정해야 되고 광역 교통망 해야 되고 정주 여건 만들어야 되고 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공부가 많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동안 김민석 후보의 그 멀끔하고 스마트한 이미지에 속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3차 토론회 때는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노동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통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냥 문화 정책이라든지 어떤 정책이든 좀 얘기를 많이 해서 그 이제 비교 변별이 좀 되도록 하면 좋겠다. 부동산 얘기할 때도 LH 문제를 딱 짚잖아요. 맞아요. 예, 짚어낼 줄 알잖아요. 김도 기자는 뭐가 눈에 들어왔습니까? 지난번이랑 이번에 보면서 이제 이준희 의원님 잘 짚어주신 것처럼 조금 이상한 걸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인지 왜 당대표로 적합한지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쭉 보면 이재명 정부와 제일 잘 맞고 제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미디어 토마토도 20대가 여론조사 18.8%가 떨어졌잖아요. 네, 네. 엄청난 수치 처음 보는 수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했었던 게 뭐예요? 2030 인구수가 1250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사람의 자리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청년 최고위원 그 누구였죠? 이름 까먹었는데 아무튼 뭐 후원 해주고 싶다 이런 글을 올리면 안 됩니다. 얘기도 꺼내지. 네, 대통령 이런 거 글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2030 해왔던 게 이 한 사람을 위한 것처럼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옆에서 이야기들을 자꾸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네가 반대로 얘기해? 그럼 당신은 반명이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대로 가면은 지지율이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배우가 직업이다 보니까 저는 액션 리액션을 많이 좀 보는 편이거든요. 표정도 보고. 네, 근데 뉘앙스를 제가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오늘 아침에 겸공에서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안절부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네. 그러니까 우리 김어준 총수가 어떤 질문을 하고 자기한테 어떤 질문을 할지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 사전에 갔을 텐데. 그러니까 그 돌발 질문을 할지 어떻게 나올지가 그러니까 자기는 배신을 했다가 온 사람이잖아요. 그 얘기를 꺼내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안절부절을 못해요. 그래서 아니 사실 그것만 보더라도 솔직히 네. 그 순한 질문이었어. 매운 질문은 아니었어. 맞아요. 많이 봐줬어. 다 예상 질문. 일반인들은 정책이나 이런 거 물론 정치 국어관여층은 뉴스를 많이 보니까 알죠. 근데 태도나 저 사람의 분위기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일상생활할 때 겪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엄청 안절부절 못하는 게. 근데 그러면 자 생각해보세요. 오늘 이제 김민석 후보 나왔고 어제 경공에 정청래 후보 나왔잖아요. 네. 정청래 후보는 어땠었나요? 보시기에?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시는 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어떤 분이 좋아해서 다 그렇게 좋게 보는 아니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 무음으로 해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잖아요. 아 목소리 없이.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지금 태도로 이 감정이 흐르고 있나가 보이거든요. 나는 그랬을 것 네. 같아요. 어제 TV 토론에서 망쳤거든 김민석 후보가 네. 누가 보더라도 네. 말씀하신 네네네. 이재현 위원장 말씀하신 그게 여파가 있었을 거야. 아, 그게 왜냐하면 그거 호남에서 엄청났거든. 네네. 낮 시간대잖아요. 그럼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KBS니까 네. 네네네. 틀어놓거든. 난 호남 다원들 꽤 많이 봤을 거라고 봐. 그럼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데미지가 상당히 컸을 거야. 네, 네. 그 아침까지 멘탈이 깨지지 않았을까? 난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 그것보다 네. 뭐 노무현 대통령님 이야기나 뭐 이런 뭐 ETF 이런 네. 거나 전 그런 질문이 나오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질문지에 당연히 가는 건데 네. 이 프로그램상 근데 뭔가가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김원준 총수 사실은 더 날카롭게 원래 스탠스로 보면 날카롭게 묻는 맞아요. 스타일인데 네. 안 했어. 지금 후보들 네. 모아놓고는 그렇게까지 안 들어가잖아요. 네, 맞아요. 표정으로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딱 내버려지 만약에 했으면 더 들어갔어야지. 아니 음. 그렇게 뭐 본인이 가장 적임자인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어제는 왜 추상적인 이야기밖에 못했습니까? 정청래 후보가 답변하는 걸 보고 뭘 느꼈습니까? 왜 이렇게 툭툭툭툭 들어갔으면 아유, 완전히 끝났지. 끝났죠. 그럼 완전히 진짜 그렇지. 대답도 근데 사실 못하고 막. 그렇지 않더라도 김어준 총수가 그냥 표정으로 그냥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영화를 보고 뭐 해도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다 알 수가 있어 감정을. 아니 네. 근데 저는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물었잖아요. 반분신,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막 되게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반명과 분열주의는 뭐 정청래 후보가 뭐 맞다는 식으로 맞다는 얘기를 식으로 했고 근데 얘기했어요.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결국은 비밀연합이 뭐냐는데 결국 대답을 못했잖아요. 못했지.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이제 전대의 본질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전대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얘기를 한 거에 맞아요. 대해서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그렇게 어떻게 할 건지 아무것도 대답을 하지 비겁한 못하는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 신천지 그냥 경고하는 의미로 했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살큰하게 지금 네. 맞아요. 예.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KBS 오늘 경북에서 경북. 그거 황당했어. 부산 부울경하고 대전 충청권 결과를 처음에 묻잖아요. 근데 본인이 조직 열세이고요. 정청래 후보에 비해서. 근데 제가 당원의 바람으로 기대를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선전했습니다. 이런 식의 말씀하셨잖아. 아, 나 빵 너무- 터졌잖아. 저도요. 그 1년 동안 정청래는 조직을 다졌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제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가영 배우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장 가면은 김민석 의원버스 1호, 2호, 4번 딱 서 있어요. 송영길 후보 것도 있고 박선 의원 것도 있고 1호, 2호, 3호 네. 지역에서 대전에서 올라오는구나. 네, 거기 보면 전북, 전남 이렇게 버스에 그거 써 있잖아요. 뭐 써 있는 거 제가 다 찍어놨어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없더라고. 그래서 좀 서운했어요, 저는. 그리고 2대 1이에요. 그쪽에서 이제 송영길 후보나 네. 김민석 후보는 그 두 지지자들이 2대 1이에요. 같이 협공하는 거지. 협공해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 그러면은 왜 근데 여기가 사람이 엄청 많아 보이냐? 그게 제가 다르게 보는 게 의원 나으리님들 오시면 예. 문 앞에서부터 그 에스코트를 쫙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김민석 후보랑 다들 같이 들어가요. 예. 정청래 후보가 오면 뭐가 다르냐면 옷이 전부 다 달라요. 각자 집에서 저 지금 화면처럼 옷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게 조직이 동원된 것 같은 건지 아니면 일반 지지자들이 많이 왔는지 이걸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여쭤봤어요. 이거를 근데 저기도 사람이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 거기 선생님들이 국회의원들이 졸졸 따라다녀서 잘된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 정답. 아니 그 동원된 사람들은 청년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 막 응원단들 동원된 사람들 있잖아요. 알바로 그 뭐 밝혀져 봐야겠습니다. 그 느껴지잖아요. 네. 다니는 거 열정이나 보면.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죠. 저게 있어요. 그 여러분들 총선이나 대선 때 보던 그 차 앞에서 한 번도 이거 있잖아요. 그 전문 팀이 와요. 요즘에 진짜 좋아. 연습해요. 전화도 가서 한번 도와불러. 어이냐. 어르신들한테 잘 통할 거야. 잘 취재를 통할 열심히 거야. 하세요. 그게 진짜 봤더니 배우 씨 그거 함부로 조직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거기서 칼군무를 이렇게 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팀 단위다. 왜냐면 선거 때 그렇게 갖고 팀 단위로 2-30명씩 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하나 있었고 반대로 이제 송영길 후보 쪽에서 깜짝 놀랐잖아요. 갔더니 뭔가 거기도 사람이 막 깽가리 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응원한다고. 근데 가서 봤더니 강북 시민연대 써 있는 거예요. 한민수 의원 지역구. 저희 지역구거든요. 예. 근데 어떡하나. 아 박용민 의원. 아니 거기는 네. 이승훈 박용진? 이승훈 변호사가 송영길 지금 그렇지. 다니거든. 거기
총선 준비하고 이번에 그래. 지정된 잘 안 됐는데 이해가 네. 되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 근데 또 거기서 또 제가 아는 분들을 몇 번 뵀어 또 어떻게 우연찮게. 음. 그러니까 아니 강북이 인천 계양 사람도 아니고 강북 사람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이해가 되네.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지금 우리가 선거를 치르고 있는 거고 예.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충청, 대전, 세종, 부울경부터 해갖고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앞서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부터 나오는 거라고 아이, 봐요. 세력이 없대요. 자기가. 어때요? 야, 그러면 이 배은망덕한 정치라니까요. 그게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만큼.